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 강원도의 홍천강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셨던 분이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리고 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홍천강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네. 이분 도대체 뭘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풍기셨거든요. 그쵸? 그치만,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경험이 많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처음 어떻게 겪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맞습니다. 네, 많은 귀신을 보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여태까지 겪어왔던 대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비난은 어차피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만큼 그렇죠. 그냥 이제 제 네. 이야기는 제가 저런 걸 겪었구나. 네. 신기하네. 재밌네 정도만 들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린입니다. 일단 저는 부산 토박이고요. 부산에서 30년 이상 살았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산 안에서도 부동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VIP 정도였는데 어머니도 좀 극성이다 보니까 애가 이제 조금만 엄마 나 배 아파 이러면 큰 병원 가고 좀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제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버스에 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리를 비켜드려요. 앉으시라고 하고 아유 고마워요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저 이제 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이제 꽉 잡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이제 눈치를 채시고 뭔가 있나 하면서 할아버지를 좀 봤는데 할아버지가 애기 엄마 애가 예쁘고 되게 영리해요. 진짜 똑똑한데 가심이 좀 세. 애가 좀 세서 16 되기 전에 물 건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물을 건너 보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놀라시는데, 네. 가까운 일본이라도 좋으니까 조선에 두지 말고 멀리 좀 보내라. 좀 떨쳐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집이 아무리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칠성씨 모셨던 집안이기 때문에 집이 좀 이렇더라 해도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예 이러고 그냥 말았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다한 일은 없었는데 제가 6살 때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동네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좀 형태를 말씀드리면 백양산 바로 위에 좀 큰 대학교가 있었고요. 밑으로 이제 동네가 쫙 깔려 있는데 저희 집은 그 동네 안에 철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마 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길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새들어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6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살게 되는데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좀 기이한 일들을 많이 봤던 것 중 하나가 제가 6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사 올 때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저희 사촌 오빠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세대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제 99년도 입학생이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세기말에 걸쳐 있었는데
컴퓨터가 윈도우 95에서 98로 넘어갔었고요. 인터넷을 메가패스 뭐 이런 걸 쓰던 세대였는데 메가패스 최고지. 예. 그때 세대인데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두리였어요. 캠 찍는 거잖아요. 사진 찍는 건데 되게 하얗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 효과로 얼짱 이런 것들 많았던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사촌 오빠가 여름에 방학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부산 구경할 겸 좀 오래 머물고 가고 이랬는데 맨날 양꾸러기 이런 거 들어가다가 오빠 오면 오빠가 재밌는 게임 깔아주고 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게임하고 오빠랑 놀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웹사이트 같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얼굴 올리고 뭐 돌비 24세 독신 이래가지고 자기 사진 올리고 만남 추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야 너네 집 캠 있네? 나 이걸로 얼굴 좀 찍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못생겼어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이제 오빠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제 방이 어땠냐면요. 뭐 구조는 다 비슷할 텐데 책상 위에 컴퓨터 있으면 바로 뒤돌면은 바로 제 방 출입구고 나가면 바로 부엌이에요. 그래서 캠으로 이제 오빠를 찍으면 바로 방 문이 나오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오빠가 딱 찍고 그때 하두리가 어땠냐면 찍으면 찰칵하는 음이 나온 다음에 화면이 하얘졌다가 점점 이제 찍었던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오빠 얼굴 바로 뒤에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자의 어깨랑 치마 같은 게 찍혀요. 아무도 없었는데 저랑 오빠가 동시에 말도 못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출력물은 화면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이거 뭐야? 이렇게 제가 물어요. 오빠가 센 척을 해요.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연기 같은 거야. 수증기야. 이러는데 거기 수증기가 일어날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도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약을 팔지. 아무리 봐도 무서운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빠 이거 지우면 안 돼. 이러는데 안 돼. 나 얼굴 잘 나와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못생겼어. 제발 지워.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싸우거든요. 결국에는 오빠가 그걸 웹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제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걸로 이제 뒤를 보고 자기 사진 올리고 했는데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였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밑에 이제 댓글로 뒤에 이상한 게 찍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뒤에서 보시고 여자 귀신이라고 하네요 하는 댓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오빠가 황급히 글을 내리거든요. 지우고 야 우리는 이런 일 없었던 거야 하고 그냥 잠에 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방 가서 자고 오빠는 제 방에서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오빠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고 오빠 어디가? 이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오빠가 정색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해줘가지고 오빠 왜 그러지? 않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라면 일주일을 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냥 가지? 이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꿈에 여자가 나왔대요. 근데 제 방에서 자면은 왼쪽으로 얼굴만 돌리면 바로 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버선발이 있더래요. 근데 버선 코가요.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발가락 부분으로 뭔가 찬 것처럼 아니면 뭐 여기를 다친 것처럼 피가 완전 흥건하게 되어 있는데 용기를 내서 천천히 위로 올리니까 머리가 상당히 길고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진부하긴 한데요. 눈 감고 정말 상상해보시면 이게 무서운 게 머리가 엄청 길어서 무릎까지 닿는데 머리 숱이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눈만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여자가 자기한테 천천히 이렇게 딱 내려오더니 너 뭔데 날 웃음거리로 만들어? 딱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확 깼는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나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빠가 빨리 집에 가게 돼요.
함양이라고 해서 되게 시골에 사는 오빠라서 깜깜한 것도 안 무서워하고 좀 그런데 그때 이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집에 빨리 가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뒤로 가을쯤에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네.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저한테 안겨가지고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 같아 귀여워 이러면서 되게 예뻐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걔가 예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 너가 키워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걔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하고 깼는데 너무 어렸다 보니까 뭐 의미나 그런 거 생각할 새도 없이 일상을 지내요. 근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애들이 상상친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 상상친구가 있었던 게 그 집 제 방 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놔요. 여자아이를 그려놨는데 네. 제가 지금도 그림 비슷한 걸 직업으로 하고 있을 그때도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네. 벽에다가 등신대는 아니고 한 2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크기로 크게 여자애를 그려놓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양갈래 머리로 해가지고 분홍색 머리로 다 칠해놓고 좀 유니크하게 끝부분만 갈색으로 이제 칠해놓고 빨간 원피스에 분홍색깔 구두를 신겨놓은 애를 그려놨는데 네. 그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카드캡터 체리라 가지고 걔 이름을 체리라고 붙여요. 오. 이 체리한테 되게 애착을 가졌던 게 학교 가면 체리야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러고 가고 체리야 나 왔어 이러면서 오고 체리가 외로울까봐 옆에 곰인형도 그려주고 체리가 배고플까봐 옆에 밥도 그려주고 이랬었어요. 엄마가 도배를 하려고 해도 애가 체리 죽는다고 안 된다고 울어제끼니까 도배도 못하고 그랬을 정도로 얘한테 되게 큰 애착을 가졌는데 저희 동네 남자애랑 뿌요뿌요 대전을 제가 지게 되거든요. 뿌요뿌요 져서 걔가 저한테 막 놀려요. 게임도 못하는 게 이러면서 뭔 밥이네 이러면서 막 되게 놀려요. 그래 서러워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울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 일을 시작해가지고 집에 오면 혼자였어요. 이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체리한테 체리야 난 오늘 진짜 거지 같은 일이 있었어. 그 남자의 돌비 알지? 돌비가 나한테 뿌요뿌요 못한다고 뭔밥이라고 막 욕하고 놀리고 막 그랬어. 나 진짜 걔 진짜 너무 싫어. 다시는 마주치기 싫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 바로 오른쪽 귀에서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였냐면 바로 방문이었거든요. 오른쪽 귀에서 그럼 그냥 칼로 찌버리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놀라면은 고함을 안 지르는데 못 지르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돼가지고 옆을 보기가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이제 옆눈으로 싹 봤는데 약간 흰천 같은 게 살랑하고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빨리 와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나 지금 죽어 빨리 와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엄마가 좀 급하게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제 방에서 좀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초등학생들은 다 자기 혼자 자잖아요. 근데 못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큰 일은 없다가 한 번은 전자레인지 보시면요 앞면이 검은 유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전자팍 같은 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가 부엌에 있으면은 저 유리에 제 방문이 바로 비치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데우려고 밥을 넣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전자레인지 유리에 제 방문 앞에 기종님들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시면 진짜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깨가 진짜 축 떨어져 있어요. 축 떨어져 있고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는 앞으로 달프로 헤친 여자가 제 방문 앞에 딱 서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바로 뒤에 있는 거죠. 그때도 이제 소리 목 지르고 했는데 뒤돌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했다는 조치가 전자레인지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 여자가 이미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체리한테 너무 정을 줘서 체리가 귀신이 됐나 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애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인 게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사업이 엄청 심하게 망하고요. 결국에 엄마는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제가 사춘기가 좀 일찍 와서 심적으로 많이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이제 가세 한번 세워보시겠다고 방법 채워보려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무당이 좀 볼 줄 알고 할 줄 아는 무당은 맞는데 약간 자본의 눈이 멀었던 분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딱 가자마자 너네 집에 귀신 있어. 너네 집 지금 귀신 투성이야. 너네 남편이 다 데려왔네. 너네 남편 지하에서 일하지 이랬는데 그 말은 맞는 게 아버지가 주전을 하셨었거든요. 아, 예. 거기서 다 왔네. 근데 너 애기 방에 여기 귀신 있는 건 아냐?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더래요. 애기 방에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여자 귀신 하나 있어. 애가 좀 봤네. 너네 애도 보는데 너는 왜 못 보고 그러냐? 하긴 너는 칼 하나 들고 설치면 너네 딸은 쌍칼 들고 설친 애라서 애가 먼저 봤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 예. 그래서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적 써?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그냥 부적을 가져온 거예요. 네, 부적을 갖고 와서 엄마 베개, 아빠 베개, 제 베개 밑에 이제 다 놔두라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악화를 불러온 것 같은 게, 안 보이던 귀신까지 다 보이게 돼요, 제가. 도포 입은 남자 귀신이 혼자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웠던 게, 빨간 마스크처럼 귀에까지 입이 째져 있어요. 눈도 엄청 무섭게, 다들 위로 향한 눈에다가, 너무 무섭게 생긴 애들이 집안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잘 되는 것도 없이 이혼을 하거든요. 아, 예. 왜 아버지는 이제 혼자 나가고 어머니랑 저만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 키우던 강아지 이제 미니핀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집에 그냥 얌전히 있었고 오줌 패드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요. 아무런 물리적인 데미지를 가하지 않은데 애가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냐 했는데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애를 수술을 시켰는데 그날 이제 제가 꾼 꿈이 어떤 할아버지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자꾸 나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 쟤네 다 쫓아낼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허허이 이거 진짜 이러면서 막 혀를 차요. 그러다가 그냥 그 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는데 이사를 결국엔 가게 되거든요. 네. 17살 초에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사 가시는데 좀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떠나게 됐고 떠나자마자 진짜 마법처럼 일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고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성적 잘 나오고 괜찮게 다녔고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살이 저는 이제 중간에 대학교를 중퇴를 했었는데 사회에 이제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불교 쪽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원래 살았던 동네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올라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이랬는데 갑자기 와서 아가씨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깨 많이 무겁고 막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러지 않아? 이러길래 따로 아픈 건 없는데요. 건강한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 뭐 괜찮다면 다행인데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근데 그 절에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났어요. 절에 가면 이제 여성분들을 그냥 보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휴 왔어요 아가씨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분이 이제 무당이셨던 거예요. 원래는 네. 무당이셨는데 그냥 이제 절에 거기가 뭐 터가 좋다 뭐 기운 받으러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을 다니거나 하진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분을 집에 바래다 주게 되거든요. 집이 가깝다 이래가지고 내려가시기도 힘든데 제 차에 타세요 해가지고 바래다 주시는데 앞에 살았던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오. 제가 앞에 살았던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이 2층의 주인 집이고 아래층이 저희가 새들어 살았는데 딱 그 새들어 살았던 그 집에 그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당집에 가면 있는 그 알록달록한 콩, 대나무 이제 이런 걸로 꾸며져 있고 저희 여기 살았어요. 이러니까 에? 진짜요? 이러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저를 좀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아가씨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아가씨가 한 20대 중간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 근데 그때 되면 좀 해답을 찾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은 못 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저도 이제 잊고 그냥 사회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 계속 어머니가 제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뭐 이상한 것도 보인다. 할아버지가 보인다. 뭐 계속 이러고 뭔가 좀 무당하는 짓을 많이 하고 가끔 이제 꽹가리 진 같은 거 막 있으면 갑자기 이상한 춤추고 이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무당을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나 얘 못 보겠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좀 보는데 저를 못 봐요 다들. 그래서 다들 못 보시나 보다 그냥 이랬는데 한 27살쯤에 어떤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딱 유일하게 맞추신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뭐 생년월일도 이제 적어가지고 좀 보시고 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니 그동안 힘들었겠네? 그냥 이러시다가 이분도 글렀구나 이러고 있는데 일단 아가씨는 신 모시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신이 온 것 맞아. 근데 막 네가 구판에서 춤을 추고 칼 위에 올라가서 막 그럴 건 아니고 대신 아가씨는 사주가 부처 제자줄에 앉은 사주기 때문에 무조건 남 돕고 살아야 되고 역마살도 껴가지고 무조건 돌아다니거나 해야 돼. 아가씨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콜센터를 다녔거든요. 저 콜센터 다녀요 이랬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왜냐하면 전국구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오니까 역마살이 해소가 되거든.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듣고 보니 좀 그럴싸한데 이러는데 아가씨는 신을 모시지 말고 치성을 드려. 그냥 좋다 하는 절이나 아니면 좀 괜찮은 무당 만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너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못하는 애들이 너한테 굉장히 많이 올 거야. 그때마다 너는 거부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 유기동물, 파양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양이만 7마리, 개가 4마리거든요. 오, 이거 맞네, 진짜. 예. 하나도 거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결론은 제가 그 뒤로는 좀 괜찮은 분 찾아가지고 치석만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그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옆에 계속 할아버지가 보인다. 네. 이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데 그냥 이수호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할아버지 뒤에 할머니 둘이 더 있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세다 보니까 앞에 나와 계시는데 너가 이제 그런 줄 타고 이러니까 좀 자주 보이긴 할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말 걸면 그냥 그렇다고 해주고 계속 모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보일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덜 보이시긴 하는데 지금은 또 보이시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 그 할아버님 등장했던 거구나. 네, 이제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는 하시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뭐 몇 대 손에 누구다 뭐 이렇게는 무당들도 잘 모르고요. 웃긴 건 이제 닭피나 이런 무서운 귀신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요. 네. 개가 먼저 짖는데 개가 안 짖어요. 오. 야. 개가 안 짖고 고양이가 털을 안 세우거든요. 그런 걸로도 좀 판단하세요? 그쵸. 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 지금도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네.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 집 거실에 안 보이다가 귀신이 하나 보이게 돼요. 네. 근데 이 귀신이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었는데 머리가 없어요. 근데 상복의 완성은 머리 위에 쓴 모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복을 입었는데 머리가 아예 없다는 건 뭔가 죽을 고비는 넘긴다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걔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욕을 딱 하려고 목에 이제 시동을 거는 순간 모든 고양이들이 털을 딱 세우면서 하악 하면서 이제 하악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우면 쫄보들 특이 목소리부터 커지니까 저도 안 나가!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오, 잘하셨다. 근데 오. 어머니가 놀래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고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대로 털 세워서 다 같이 거실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오줌 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건지 고양이들이 하악질해서 그런 건지 얘가 딱 뒤돌아가지고 저희 집 11층이거든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허공으로. 일단 나갔네 이랬었는데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일단 동물이 반응부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동물들은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쵸. 야,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는 봤어요. 뭐 앞으로의 이야기들 더 많겠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되게 간략하게 함축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네. 이야기가 많은데 길어질까봐. 근데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꿈에서 호랑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호랑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면? 이게요. 네네.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배우신 분들한테 가르침 받으면서 알았는데 칠성신이요. 네. 그 옛날 불교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절에 올라가면은 산신각이 있거든요. 산신각 들어가면은 산신이든 칠성신이든 옆에 호랑이가 꼭 있어요. 그쵸. 이제 심부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호랑이가 아무래도 저희 집이 칠성 모셨다 보니까 그 의미로 좀 온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에서도 그렇게 호랑이가 나왔는데 제가 한 24살쯤에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타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타투 뭐 예쁜 거 많잖아요. 솔직히 뭐 꽃도 그릴 수 있고 뭐 다른 의미 있는 걸 그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등에 엄청 크게 호랑이를 그렸어요. 오, 예. 여자애가 하기 힘든 진짜 불교화 같은 엄청난 호랑이 대가리를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님이 한번 보시고 우연은 아니다. 너네들 줄 때문에 아마 이게 본능적으로 땡겼을 거고 대가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만 그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지간하면 지워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울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업고 있어 보다가 이게 하필이면 위치가 등인데 심장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 계속 이런 걸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랑 똑같으니까 어지간하면 지우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지울 생각은 없고 아마 호랑이의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줄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린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에서 공포 쪽이나 이제 무속 쪽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겠지만, 그러니까 린님이 이제 신줄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네. 귀신들이 엄청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할아버님 뒤에 할머님이 두 분이 더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할아버님이 언젠가는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 할머님이 나서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 할머니 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칠성 모셨던 게 외가 쪽이다 보니까 다 외가 쪽 조상이겠지 했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도 그렇고 뒤에 계신 할머니들도 전부 다 친가 쪽이고 저는 이제 친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게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쪽에도 줄이 있다. 스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스님 아니면 이 사람이 무당이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쪽에서 왔고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발자국만 딱 넘으면 죽음일 때 이 할머니 둘이 건져준다고 그렇게는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위험할 때.
네, 진짜 너무 위험할 때 할머니들이 딱 건져주고 대부분 할아버지가 그냥 앞에 계시는데 제가 길 가다가도 뭐야 하면서 옆에 딱 돌면 뭐 이상한 거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대부분 눈을 막아주고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영화이랑은 좀 다른 게 일반적인 네. 영화분들은 이런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많이 있죠.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너무 힘들죠. 사실 저도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으니까 없으면 한마디로- 더 힘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맹수들이 밖에 있는데 철조망이 있는 거랑 없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도 이제 그 스님한테 들었던 게 스님한테 제가 돌비님이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따라 조금 다르다. 너가 그래도 전생에 너네 조상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냥 잘했던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거고 지켜주는 이유도 너를 지켜줘야지 조상이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가 그냥 선택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셨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세계고 들어도 참 신기하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못하신 이야기들이 다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다음에 꼭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제가 린님께서 참여를 처음에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떡밥이 있었어요. 이야기 자체. 그래서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왜냐면 저도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또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삶이 아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너무 많이 겪어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포커싱이 달라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뭐 귀신이 보이는 존재. 그러니까 무서움은 사라져 있는 상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더 덤덤하게 전달을 하시는 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잠깐 보시는 분들, 정말 간헐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보시는 분들,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